그 사람이 유능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간 놈들이 왜 수평 구조를 싫어하고 단어 경영을 싫어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유능한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딱 받아요. 유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발 하라리하고도 토론을 해. 그 유명한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하고도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잘사니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궁리를 한단 말이야, 늘. 그렇게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그 옆에 쭉 붙여주면 돼. 지금 유능한 애들이 거기 많이 있잖아. 김민석이나 저기 누구야, 왜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김민석이 말고 또 뭐 있잖아. 하여튼 저 아저씨가. 유능한 애들이 있어도 법이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가지고 그 친윤 세력들이, 윤석열과 친윤 세력들이 그걸 이렇게 그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아주 엉망진창이 지금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노 경영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비전을 가지고 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가가 바르게 쓰게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이 뭔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동세상을 만들겠다. 기본사회를 만들겠다. 이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문제는 윗대가리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투명하게 해야 돼요. 자기 이익을 개인적으로 챙기려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게 절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정치를 하도록 계속 하게 하기 위해서 건민회를 만든 거예요.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정치하도록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다. 나라가 스위스처럼 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스위스처럼 간다.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요합니다. 건민회 가입하시라고. 그래서 그 비전 전략 조직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비전이라. 내가 뭘 하겠다는 비전이 분명히 있어요. 윤석열은 뭘 하겠다는 게 없는 놈이란 말이야. 자기 마누라 뭐 그 돈 어디에서 이렇게 좀도둑처럼 빼먹는 거, 그런 거나 챙겨주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혼자서는 독립된 개인적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 조직 내에서.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생명을 불어넣고 그 환경 조건을 정비하면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생겨서 이 플라이휠이 스무스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스위스가 되는 것은, 동북아의 스위스가 되는 것은 뭐야? 시간 문제야.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은, 인사조직론의 모든 것은 다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까 계약이 없어서 문제라고 했잖아. 우리 사회엔 계약 정신이 없어요. 계약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헌법도 법률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도 똑같아요. 헌법을 위반했는데 파면할 필요가 없대. 그럼 아니 헌법이 왜 있어? 아니 지들은 왜 헌법재판관을 해? 그러면 헌법을 위반했으면 파면해야지. 헌법재판소는 규범통제기관이에요. 헌법이 규범이거든. 최고의 규범이야. 규범이란 뭐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규범통제기관이라고 말해. 헌법재판소를. 그런데 놀라운 거는 계약 정신이 없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이런 애들이야. 특히 기득권층에 있는 애들이 그래요. 왜 그러면 기득권층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느냐? 그것은 우리의 독특한 역사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명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이 시대가 서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였다. 그 중에서도 펠라기우스 논쟁을 일으켰던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끝 무렵에 생겨서 이성과 신앙을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은 사람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내내 계몽주의 사상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계몽되기 시작한 거죠. 거의 완벽하게 개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이 탄생함으로써 이성주의 세계가 유럽에 펼쳐지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죠. 그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치달았더니 결국은 남는 것은 커다란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 비판 이론의 모든 것을 집약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니 호르카이머니 이런 사람들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썼죠. 나중에 우리가 문명사를 할 때 그 계몽의 변증법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몽의 시대로부터 한 짧게는 250년, 길게는 한 300년 동안 유럽인들이 겪었던 이 환란, 엄청난 환란이죠. 개인이 탄생하기까지의 그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험난한 산을 넘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계약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계약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들은 계몽주의 이후에 계속해서 혁명을 일으켜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죠. 토마스 홉스는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계약 이론가였어요. 인간에 의한 뭐죠? 이게 서로 으르렁거리는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생각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리바이어던이라는 거대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무질서한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무질서한 자유보다는 엄격한 통제가 낫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계약을 맺자는 사회계약론의 근대적 효시를 토마스 홉스가 던졌죠. 그것을 존 로크가 받아들여서 합리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질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합리적 정부가 필요하다. 질서를 위해서. 왜냐하면 토마스 홉스처럼 만인을 향하여 투쟁하는 이 무질서는 안 된다. 질서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너무 엄격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정부론의 책을 씁니다.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토마스 홉스에서. 존 로크도 계약론입니다. 이제 그 유명한 루소가 납니다. 장자크 루소. 공동체를 위한 개인들의 선한 의지가 모여서 종합하면 그것을 일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General will. 일반 의지라고 말한 거죠. 아주 좋은 거예요. 개인들의 선한 의지, 양심이 다 같이 모여서 그것이 일반 의지로 되면 그것이 바로 사회계약이 아니냐. 그래서 사회계약론이 1762년, 이 연도가 중요합니다. 1762년. 그러므로부터
지금 한 250년이 지난 거죠. 260년 정도가 지났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일반 의지 개념을 칸트가 받아들입니다. 루소의 일반 의지 개념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써먹습니다. 그걸 정언 명령으로 쓰죠. 그 후에 칸트의 영향을 받은 무수한 학자들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계약하도록 만듭니다. 헤겔, 베버는 문서주의죠. 다 문서로 계약한다. 관료제 조직의 이 위대함은 문서화한다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 위르겐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태어나면서 헌법에 사인하는 어떤 계약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헌법과 법률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계약서로 사인하지 않아도 그것은 계약서라고 보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 각종 규정들이 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 처벌받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계약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헌법 재판관들 이놈들도 그래. 이번에 알았어. 아니 이게 계약인데 계약서를 어겼는데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 충격인 거야. 나는 충격인 거야. 뭐가 문제인지 아셨죠 지금. 우리 사회가 계약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 법률과 내가 정치와 법이 없이 평생을 살아온 사람 아니야 제가. 근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와 법을 안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배우다 공부하다 보니까 얘네들 다 뒤져보니까 법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필요한 대로 내가 이해한 바를 아직 일천하지만 내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을 해야 되겠다. 오프라인 워크숍을. 그래서 인사조직론을 가지고 조금씩 하면서 성취해증 모형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방에 멀리 있으신 분들을 이 서울까지 오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셔서 배우면 그게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5주씩 할 건데 4시간씩 일요일마다 하든지 토요일마다 하든지 해서 4시간씩 5주를 하면 20시간 되죠. 20시간 배우면 1차로 아주 기초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구조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사람은 어떻게 뽑고 하는 큰 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항소심 무죄 사건 기념으로 구조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부실해서 이런 엉터리 같은 재판을 그것도 어렵게 무죄를 받는 애시당초부터 기소할 건더기가 아닌 걸 기소해가지고 이놈들이 이런 고통을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허가받은 범죄 집단을 해체하는 것이 이제 남은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빨리 파면해야 파면 기념 강의를 또 할 텐데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